네,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3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갈 날이, 가는 주이고, 또 3월의 시작이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한 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66번 사설 칼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엄벌주의로 쪼그라든 사회.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엄벌주의라는 말은 엄하게 처벌,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의, 생각이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잘못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면 그 다음에는 그 처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엄벌주의의 입장일 것이고요. 그런데 너무 엄벌주의를 하면 이 사회가 쪼그라든다. 쪼그라든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잘못하면 엄하게 처벌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쪼그라들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시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중요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관점이 여기서 있을까 싶긴 해요. 자,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 문제가 생기면 여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여론을 막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요.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을 만들면 다 끝이다, 해결됐다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우리는 알고 있듯이 또 벌어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어린이 아동 학대 사건,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그때 엄히 처벌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자꾸 생기잖아. 왜 그럴까? 그래서 이분은 변호사이기도 하시고 사회학자이기도 한 임재성님은 이런 처벌, 즉 엄벌주의만이 답이 아니다. 그러면 사회가 쪼그라든다. 그러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약해진다라는 거야. 이거는 약해진다. 약해진다. 어떤 이런 아동학대 같은 그런 사회 문제는 뿌리가 깊어요. 이게 쉽게 이제 즉 아주 깊은 곳에 병의 근원이 있는 거야. 이거를 그냥 그 위에다가 연고 바른다고 약만 좀 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좀 나을 수 있지만 이거는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과 건강을 비유하자면 속에 깊은 병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치유하면 약만 센 걸 바른다면 겉으로 좀 나을지 몰라도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몸 자체가 약해지는 거야. 왜냐면 계속 병을 안고 있으니까. 그걸 사회가 쪼그라든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분은 4개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정확히 규명해야 되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해야 되고요.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처벌만 강화하는 거는 제도의 변화 딱 하나만 가지고 건드리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몸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강해지면서 다른 어떤 작은 그런 병들도 왔다가 거의 들어오지도 못하고 걸렸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치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진실 규명,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어휘는 3개만 봅시다. 과잉,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아서 남은 거야. 더 오버한 거지. 오버한 거야. 부각이라는 말은 드러나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부각되다라는 뜻이고, 간과하다. 큰 관심 없이 대충 보는 것을 간과하다라고 합니다. 본문 볼게요. 정인이 사건, 이향 양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의 공판기일 재판인 거죠. 몰려든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하여 말했다.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관대한이라는 말은 약한 처벌 말고 형량을 강화해서 엄벌주의로 나가야 한다. 예외적인 모습이 아니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며 무슨 방지법, 무슨 예방법 등의 이름을 붙인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지자 정당들은 며칠 만에 처벌 강화와 가해자 신상 공개를 골자로 하는 핵심으로 하는 법률안들을 발표했다. 더 세게 처벌하고 가해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면서 말이다. 이런 현실이죠. 현실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글에 시작할 때 원벌주의를 원벌주의를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원벌주의를 정의한다면 할 때 사회 문제를 형사처벌로서 대응하고 형사처벌 뭐 감옥에 보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 처벌 수위를 1년을 막 5년 때려버리면 5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면 좀 무서울 거 아니에요. 해결하려는 인식과 정책이라고 정의한다면 한국 사회는 원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처벌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강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어디가? 우리 일반적인 인식이. 이런 사회에서 사회 문제는 납작해진다. 사회 문제는 쪼그라든다. 제대로 관심을 못 받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언론은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춰 그들의 신상과 범죄 행위를 보도하고 이럴 때 좀 이제 언론이 선정적 보도를 할 수 있어요. 선정적 보도, 사안의 본질을 놓치는 그런 클릭수를 유도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해자에게 분노하며 높은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회는 이에 호응하여 맞장구 쳐서 법정형을 높여요. 1년 하고 5년 법안을 만듭니다. 결국 법원의 징역 몇 년 판결로 사회적 관심과 공통된 분노는 사그라든다. 솜방망이 처벌인지 아닌지 논란만 남을 뿐이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계속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벌주의로 인해 제대로 된 어떤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 진실 규명. 두 번째,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 세 번째, 피해 회복. 그리고 네 번째,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 제도 변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진실을 규명해야 누가 책임이 있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있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상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관심 같은 게 없다면 문제 해결했다 말할 수 없다. 문제를 초래한 문제를 일으킨 구조, 근본적인 해결책, 근본적인 것, 해결책을 대책이 없는 해결이 아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면 돼. 근본, 뿌리를 바꿔야 돼. 뿌리를 도려내야지. 해결이 아니다. 이 각각의 측면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든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요. 또 우리 사회는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엄벌주의의 문제는 네 가지 중 가해자 처벌이 과잉 부각. 가해자 처벌만 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잉,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죠. 다른 측면들을 간과 다른 측면들을 대충 본다. 이거예요. 강한 처벌 이외에 다른 측면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당연하게도 예산과 시간도 투여되지 않습니다. 주지 못해요. 예산도 안 주고 시간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가해자만 강하게 처벌하면 진실 규명도 피해 회복도 재발 방지도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형량을 높이는 간단한 방법으로 사회 문제는 해결 완료이다. 됐다고 믿어요. 사회 기능이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더 5년 할 거를 10년 사형 이렇게 판결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또 끝. 또 벌어져? 또 끝. 이래서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회 기능이 처벌에 맞춰지면서 모든 문제의 판단 해결 주체는 검찰과 법원으로
교류된다. 정리가 된다. 정리가 된다. 사회가 쪼그라든다.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한 해결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면 이 사회가 전체적인 여론이라든가 인식 이런 것들이 야 아동학대하면 안 되지. 그런 여론,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일만 생기면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 하면은 사회의 기능, 전체 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잖아. 꿀먹은 벙어리처럼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는, 자기들이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시민사회의 건강함이라고 여러분. 건강함. 그런 거지. 누가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지.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안 되고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들은 손발이 가만히만 있고 그걸 쪼그라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벌만 이루어지면 되는가? 안 되죠. 가해자 처벌을 위해 확인되는 실체란 문제가 발생한 총체적 과정의 일부에 불과해요. 거의 일부야. 양천 아동학대 사건만 하여도 재판에서는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 행위만 다룰 뿐이에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더 많은 게 더 있죠. 입양 과정 및 사후 점검, 세 번의 학대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문제 등은 형사처벌 절차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이 진실은 지금 어느 기관이 밝히고 있는가? 아니에요.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진실규명 절차가 없는데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가능한가? 아니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면 매년 수십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없어지는가? 아니요. 범죄자는 자신의 형량을 면밀히 고려해 세밀히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죄자는 내가 이거 저지르면 사형 받으니까 안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그때 확 저질러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량이 아무리 높아도 범죄자의 범죄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 네. 한 가지 분명히 하자. 이분도 이제 반대 논리에 대해서 미리 치는 거야, 이거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혹시 이 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야 그럼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는 그런 반론인 거죠. 필요해. 나도 필요한 합당한 처벌은 필요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안전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응?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관대된 양형도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야. 아동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5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이 마련되었다. 야, 이런 법안도 만들어졌네. 2월 5일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를 만들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 중대사건들을 조사하고 학대 근절 대책, 학대를 막을 대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골자이다. 핵심이다. 돈과 시간을 들여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오랜 시간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고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단체들은 양천 아동학대 사건 직후 국회에서 등장했던 형량 강화와 신상 공개 법안들을 반대했다. 왜 반대했을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지. 다시 말하지만 처벌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즉자적인 대응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즉각적인 대응, 즉 근본적인 대응이 아니라 겉으로만 드러나는 근시안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다. 이런 관심은 크지 않다. 이 법안의 제한 이유는 이런 법안에 별 관심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법안의 제한 이유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아직 사람들이 이 아동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을 때 이 법안을 만들면 처리가 될 것이다.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세심하신 분인 것 같아요. 슬프다. 왜 슬픈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금방 사라지는데 아직 이 관심이 좀 남아있을 때 이 법안 만들어 더 관심을 이어가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슴 아프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 그냥 그때 있었어? 그때는 굉장히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 그런 일 있었어? 확 지나치잖아.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성찰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회 공분이 처벌에만 머무른 한 아이들은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인 거죠. 네. 3월 1일 조금 무겁고 가슴 아픈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있다.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는 뭔가를 찾기 위해 노력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